비용 문제도 많이 부담되는 부분일 텐데요. 유방 재건 수술에서 자가 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이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? 네, 그래서 예전에는 보험이 안 됐었는데 2015년도부터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 지금까지 2만 5천 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셨고요. 그 보통 건강보험 적용이 되시면 보형물 제거는 아무래도 입원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더 저렴한 편인 것 같고, 자가조직 재건 같은 경우엔 보통 대학에서 많이 하시는데 입원 기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가조직 재건은 좀 더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보통 보형물 재건을 하시든 자가조직 재건을 하시든 반대편과 대칭을 같이 맞추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런 경우는 또 보험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보험만 된다고 했을 때는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시는 것 같고요. 또 반대편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라에서 보험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유방 보형물 시술 환자들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대표적인 혹시 부작용이나 조심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보형물을 사용한 재건을 하고 나서는 일단 보형물이 가장 흔한 부작용은 터지는 겁니다. 그래서 파열을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. 그래서 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형물을 덮어주는 살이 더 얇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에 더 약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엎드려 자는 거랑 그다음에 뭐 가슴에 마사지를 세게 받는 것은 최대한 본인 스스로 피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는 가슴이 또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대표적인데, 그거는 우리가 흉터 켈로이드처럼 예방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매달 자가 검진하면서 딱딱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병원에 찾아가서 정말 구형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왔는지 확인을 해보실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눈과 손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보형물 파열과 피막이 두꺼워졌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혹시 그 외에 보형물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? 대부분 보형물이 파손되지 않고 구형구축만 오지 않았다면 그 외의 문제는 대개 이제 이물감이라든지 어떤 신경학적인 손상이라든지, 그리고 가장 많은 건 이제 모양적인 불만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은 파열과 구형구축 두 가지가 아니면 특별히 보형물을 교체해야 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유방 인공보형물 재건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 있으세요? 네. 최근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30대 초반 환자분인데요.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었는데 유방 확대술을 20대 받으셨던 거예요. 근데 최근 들어서 한쪽 유방이 좀 이렇게 주저앉은 것 같고 파열이 의심된다 그래서 오셨어요. MRI 촬영도 하고 이런 걸 했더니 암같이 보이는 병변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암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런 보형물이랑 연관된 대식세포 관련 인프종이나 이런 건 아닌가 해서 병리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아니다, 원발 유방암이다.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파열이 돼서 굉장히 촉이 크진 않았거든요. 1cm 미만의 옥이었는데요. 발견이 잘 된 거죠. 그래서 환자분은 백이 있는 게, 보형물이 있는 게 불안하다 그래서 반대쪽 백도 다 빼고 원래 있던 백도 보형물도 제거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방이 좀 이렇게 보형물을 넣으면 실제 유방이 좀 줄어들고 작아지거든요. 스무스 타입, 좀 매끈매끈한 형태의 좀 아예 안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형물을 이용해서 다시 재건을 해줬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.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좀 위험스러웠던 백을 바꿨다는 거에 대한 안심, 그 다음에 암을 우연치 않은 기회에 찾았지만 빨리 찾아서 항암도 하지 않고 그냥 호르몬 치료만 받는 정도,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치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속상할 케이스였지만 또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경우였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. 보형물을 가진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
보형물 젊었을 때 보형물 하셨다고 난 젊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검사 안 받으시면 안 되고요. 너무 자주 받는 건 또 필요 없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네. 자, 오늘 유방암학회의 유튜브를 이용한 첫 건강 강좌를 진행했는데요. 좀 어떠셨습니까? 저는 사실 홍보이사로서 이런 채널을 이용해서 대국민 홍보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저의 큰 소망이었었는데요.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좀 더 편하게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가운 입고 나와서 좀 너무 격식을 차린 자리로 나왔는데 이 채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요. 좀 다음 기회에는 좀 더 편한 자리로 편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. 이렇게 또 대학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방재건에 대해서 이런 또 보형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뿌듯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닥터핑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닥터 핑크! 다음에 또 만나요.